여러분,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했습니다. 당초 2.4% 성장을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요 0.1%까지 2.3%포인트 대폭 낮췄어요. 그런데도 야 너네 장밋빛 전망하고 있는 거야, 이렇게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고요? 국내외 기관들이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거든요. 유일하게 국책연구기관인 KDI하고요 기획재정부, 정부만 플러스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걸 한번 보시죠. 보시면 IMF 국제통화기금은요 올해 마이너스 1.2%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도 마이너스예요. 마이너스 0.2% 예상하고 있고요. KDI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죠. 예, 이게 레인지를 뒀어요. 기준 시나리오에다가 최악 시나리오, 그다음 최선 시나리오. 이 최악 시나리오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.8이었던가 그렇습니다. 마이너스 1.8인가. 그리고 국제적인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 3사, S&P, 무디스, 피치 모두 마이너스예요. S&P는 마이너스 1.5%고요. 무디스도 마이너스 1.4%, 피치도 마이너스 1.2%예요.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무라 정권 여기는요 적게는 마이너스 5.9%였고요 많게는 마이너스 12% 이상도 떨어질 수 있다, 이렇게 예측을 한 기관도 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0.1%라는 아주 과감한, 그러면서도 좀 장밋빛스러운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. 그래요. 이게 뭐 정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너무 최악으로 가면요 심리를 더 깨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뭔가 긍정적으로 조금 낮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. 뭐 이것을 가지고 야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, 너무 장밋빛 아니냐,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. 그만큼 정부는 뭐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.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. 0.1%는 너무했다는 거예요. 0.1%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역대 3위 역대 3위. 역대 1위가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.5%였죠. 그리고 오일쇼크 때 1980년 그때가 마이너스 1.7%였습니다. 그러면 이번 2020년이 0.1%로 3위가 되는 거예요. 그래도 최악의 숫자긴 해요. 정부는요 이렇게 0.1%라고 생각한 데는 이게 V자 반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V자 반등이. 지금 돈 뿌렸죠. 13조 원이라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뿌렸습니다. 3차 추경 또 엄청나게 뿌려서 어떻게 하든 0.1%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겠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 V자 반등이 날까요? V자 반등이. 이 V자 반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금 저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고요. 전문가들도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. V자 반등이 올라 그러면 이게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도 좋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대내외가 뭔가 반등 조짐이 있어야지 이 V자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지만 이게 대부분 없다고 판단합니다. 세계 시장의 어떤 그 봉쇄 조치가 앞으로도 더 간다. 코로나19라는 게 감염병이니까 쭉 간다는 거예요. 쭉. 다른 위기와 달라서 길다는 거예요. 게다가
지금 2차 팬데믹까지 온다고 하잖아요. 지금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. 온다고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왔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지역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자,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측한 대로 후이자 반등이 있겠느냐? 없죠. 없죠.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L자에서 그죠? L자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 올라갔어. 조금 올라갔어요. 그리고 또 내려가요. 결국은 재난지원금이 떨어지면 내려갔다가 또 뿌리면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. L자에서 못 벗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.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요. 치료제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백신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는 한 이게 정부가 전망한 0.1%는 가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.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또 있어요. 이 돈이라는 것은요, 누구나 욕심을 가지게 돼 있고 정부라는 것은요, 권력에 대한 욕심은 무한합니다. 유한하지가 않습니다. 자, 정부의 약속을 못 지킨다? 못 지키면 안 되겠죠. 그러면 작년 말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던 불용 예산들, 쓰지 못한 예산들 16조 5천억 원이었나요? 막 쓰라고 난리를 쳤죠. 삼성전자 투자 안 해? 12조 5천억 투자한다고, 작년에 25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했어? 12조 5천억 투자에 옥죄 얘기하고. 이런 무리한 정책이 또 나올까 걱정돼요. 무리한 정책. 이게 무리한 정책이 아니 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. 지금 실수를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간이 다 거덜났어요. 다 비었잖아요. 이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, 더 웃기는 거는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을 하고, 만약에 한국은행 계속 적자 국채를 사주면 이거야말로 웃기는 거죠. 웃기는 거, 그죠? 그야말로 돈 찍어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.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다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. 제한적이에요.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한 번의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계속해서 실수를 해왔는데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? 또 실수를 하면요, 대한민국 경제는요 도저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무리한 정책보다는 과감한 정책은 맞아요. 도전적인 정책도 맞아요. 그런데 무리한 정책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죽했으면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릴 때 나는 반대했습니다 이 말을 했겠어요.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이야기죠. 사실은 목숨 걸고 막았어야 돼. 경제 대통령이라며요. 원탑이라며. 그럼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막고 나는 반대해서, 이건 참 무책임한 일이긴 해요. 그러나 그만큼 경제를 아시는 사람들, 아는 사람들은요, 돈 퍼주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다, 무서워하고 있다,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무리한 정책으로 꼭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또 봐야죠.